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미디어 센터에서 너무 대답이 다 비슷비슷하고 시원찮지 않아? 100%가 모른다고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시경처럼 다양한 주제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청소년 영상 제작팀 내시경입니다. 우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한 방송사의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100여 명의 시민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내시경팀이 인터뷰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 센터에서 나왔는데 혹시 이제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디어 센터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선거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지금 인터뷰를 시도하는 우리. 꽤나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넘치는 의욕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선거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 한번 하고 있는데 혹시 응해 주실 수 있나요? 미디어 센터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선거 관련해. 아이, 야, 이렇게 날씨만 좋으면 뭐하냐? 우린 다 망했는데. 야, 우리 접자. 아, 사람들이 정이 없어. 맞아. 두 팀으로 나눠 지하철역, 상가 등 번화가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실패한 내시경팀. 그 이유를 찾으러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실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일단 우리가 너무 사이비 같았어. 왜냐면 갑자기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막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 사람들 다가오는 걸 꺼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상가나 번화가 같이 약간 좀 사람이 많은 곳 위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쁘다고 가버리거나 손사래를 치거나 눈길도 안 주고 막 지나가 버렸어요. 아, 맞다. 요즘에 하도 도를 아십니까 같은 많아가지고 약간 저희를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지하철역은 막 지하철을 타야 되잖아, 그치? 응.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막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가 지하철 놓쳐봐. 그럼 화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쉽게 응해주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시간 급한데, 이런 어린애들까지 상대해줘야 돼? 그런 생각으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바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런 장소에 가야겠지. 여유로운 장소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부터 4시 정도가 제일 여유로운 시간대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직장을 쉬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치, 바쁘신 사람들은 그때도 그치. 일을 하시니까. 음. 그러면 그런 시간대에 그런 장소에 가면 되겠다. 그러게. 그럼 우리 다음 촬영 때는 그런 시간대를 찾고 그런 장소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자. 무슨 인터뷰다? 네네네네네. 무슨 인터뷰예요? 투표를 해야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인터뷰.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선거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선거 그 이제 자꾸 젊은 층들이 선거도 하고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좋겠죠? 그냥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냥 모두가. 좀 좋은 싸움 좀 안 오고, 예, 국회의원들끼리 싸움 좀 안 오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았던 지난 촬영과 달리 사람들이 목적 없이 모이는 곳을 찾은 결과 인터뷰가 쉽게 성사되었습니다. 내시경 팀도 자신감이 확 붙었는데요. 야, 잠깐만.
왜? 너무 대답이 다 비슷비슷하고 시원찮지 않아? 아니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한 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세요? 하면은 그냥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리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물어보면은 아 그거 잘 몰라요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다음 질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봤어. 그냥 아예 다 이해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 그거를 자료를 뽑아가는 건 어때?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고 나서도 아 이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왜 모르겠는지 좋다. 뭐가 어려운지 이런 걸 물어보면 좋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어떤 국회를 바라는지 하고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별로였던 게 그냥 다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예시를 들어주는 건 어때?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제일 좀 문제였던 것 같아.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가 질문이? 약간 그런 좀 거 그런 거 같은데? 같아.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건 어때?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런 성범죄로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거. 식으로? 약간 10대들은 입시에 대한 게 좀 강하니까 입시로 문제로 너무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거나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질문을 바꾸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좀 더 다양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겠네.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 갑시다 다시. 우선 질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뭐예요? 하고 그냥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이 질문 자체가 이상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문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막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막 세세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답변이 다 비슷비슷하고 재미없는 답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예시를 만들어서 그 대답을 이제 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머리로 정리하기도 훨씬 더 편할 거고. 맞아. 일단 내가 듣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서 관련돼서 생각하면은 많은 게 나올 수 있잖아.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지 잠만요. 그냥 학생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고. 현재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투표 때만 나와서 이름을 알리지 말고 평소에 행실을 잘해서 국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발전되고 나은 한국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 구체적으로 변한 답변. 확인하셨나요? 우리 내시경 팀은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정에 금가도록 토론을 했는데요. 그 결과 도출된 대안 역시 실제 촬영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보다 노력하는 모습. 저희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알고 계신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에 더 유리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소수당이 따라가 들어가는 거. 잠깐만.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지금 좀 고민이 있어서 멈추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모르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할머니만 지금 알고 계시잖아.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러면은 이 장면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영상을 편집하던 도중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던 도중에 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내용을 이제 영상에 첨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영상의 취지랑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빼고 모른다로 통일을 해야지 그게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 메시지가.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 4명 중에 1명이 안다고 대답을 한 거잖아. 그럼 이 사실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 정도 사람들은 아는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 방송국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해야 하는데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시는 분의 인터뷰를 넣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모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조금 더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대로 아예 모르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아는 사람이 적은 것도 사실인 거잖아. 아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뒤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치. 아는 사실이 그렇잖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려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의도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로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인터뷰한 결과가 4분의 1은 알고 4분의 3은 모른다는 거잖아. 이 그대로 나는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강조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니까. 사실이 그렇잖아. 우리가 그거를 꼭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너가 그렇게 사실만을 말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게 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해 주려는 게 뭔데? 4분의 1은 알고 4분의 3은 모른다는 거지. 그거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냥 사실만 아는 거야? 그거를 그냥 알려주길 원하는 거야? 응. 굳이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의 왜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알릴 수 있다면 조금의 왜곡은 감수해야지. 조금의 왜곡을 왜 감수해? 그 말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이지. 근데 4분의 1은 아는데 너네는 이걸 아예 빼버리자며. 이걸 아예 빼버리는 거는 이 진실을 왜곡하는 거니까 비윤리적이지. 그래 너 말대로 4분의 1이 안다고 하면은 그 4분의 1이 다 아는구나 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25%는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너 만약에 지워버리면은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다 모르는다는 거는 100%가 모른다고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야?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일단 4명 중에 1명인 25%가 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25%마저 빼버린다면 시청자들은 100%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메시지 강조의 중요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인데 이 25%가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홍보를 대충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25%가 아는구나 하고 안일하게 넘길까? 25%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야. 안일하게 하고 넘길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모르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치부하고 넘긴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지. 그거를 얘기해. 그거를 아니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시는 분의 그 장면을 넣기로 결정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시경 팀의 프로젝트가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내시경 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기 전과 후가 내가 어떻게 변화했다 그런 점이 있으신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옛날에는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그냥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도 기획서나 그런 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용기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처음엔 저도 되게 낯을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그냥 일반 시민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뻔뻔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구성안이 없이 그 준비 단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촬영에 임하였을 때는 계속 이제 NG도 많이 나고 이런 실수들이 많아져서 재촬영을 계속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안을 꼼꼼하게 잘 쓰고 나가야지 그런 실수들을 줄이고 촬영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구성안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배웠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편집해 보니까
이 재미 요소의 유무가 굉장히 큰 요소로서 다가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저는 방송을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기획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방송이 원하는 대로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의 윤리에 맞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20대 때도 그랬고 계속 좀 하잘것없는 권력 싸움 이런 거 좀 많았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표 때만 나와서 이름을 알리지 말고 평소에 행실을 잘해서 국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젊은 저희 같은 청장년층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국회가 자기 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만이라도 당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합심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시나요?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두가 마음이 넓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적인 문제든 내부적 문제든 신속히 해결돼서 전처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대표를 뽑아야 돼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민주적 시민의 권리로 직접 뽑고 싶기 때문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게 표를 주고 당선되면 그 공약으로 인한 개선된 삶을 살 수 있기에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 권리를 버리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의 투표로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제작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2020년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가지게 된 참정권을 기념하여 유권자 인터뷰를 기획한 청소년 영상제작팀 내시경. 3개월 동안 100번이 넘는 인터뷰 실패와 100번이 넘는 인터뷰 성공을 기록한 우리들. 우리들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